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무주군의 인구는요? 잠깐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저 조력 필요 없어요. 합계 출산율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23, 1.26 뭐 이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인구가 지금 25,000명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급속히 지금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굉장히 지금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죠. 의료원이 지금 장례식장 보면 거의 매일 풀이죠, 지금. 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급속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고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고령화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은 지금 도시국가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그 도시국가 말고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대만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지금 현재 인구보다 반절 이상이 줄어든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늘 보면 표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이런 데는 좀 관심이 많지만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후조리원이 현실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우리 무주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은 출산 육아를 좀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출산 육아 도우미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도우미 제도라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우미를 이용하신 산모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출산 도우미가 지금 우리 무주군에 지금 2명 있습니까? 예, 2명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꽤 많이 드신 분들이죠? 예. 연령은 좀, 많이. 자가 차량을 이용 못 하고요. 예. 이런 상태랍니다. 출산 도우미를 하러 오는데 이것도 순번 타는데 굉장히 힘들게 타야 된다고 그래요. 출산 도우미가 인원이 없으니까. 힘들게 순번을 탔는데, 이분이 와서 조금 도와주다가, 이제 근무 시간이 제한이 있겠죠? 몇 시간 이상 하면은, 우리가 이제 OT를 못 따라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일찍 퇴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자가 차량을 이용을 못 하니까, 출산하고 집에서 지금 보호를 받는 산모가 2, 3일밖에 안 된 산모가 이분을 운전을 해서 터미널에 실어다 줘야 된대요. 이게 주객이 바뀐 거죠, 그죠? 네, 누워있기도 힘든 사람이 운전을 해서 실어다 줘야 되는 그런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출산 도우미 제도를 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산후조리원이 안 된다라면은 출산조리원을 좀 많이 좀 양성을 해서 또 근무 시간도 너무 이렇게 하루에 무슨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하듯이
5시간, 6시간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출산도우미가 충분히 가서, 저녁 식사까지는 준비해주고, 정리해주고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8시간 근무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 식사하고 챙겨줘야 되고, 점심, 저녁까지 챙겨주고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10시간 정도는 근무해줘야 돼요. 예, 8시간 이내가 아니고. 그리고 근무 시간도 좀 많이 잡아줘야 되고요. 또 인원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대상자도 지금 차상위까지만 대상자인가요? 그러면 수급자만 대상인가요? 이렇게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출산 육아는 보편적 복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서 기껏해야 130명, 150명 밖에 안 태어나요, 1년에. 이 사람들 다 해줘야 돼요. 원하는 경우에는.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외지인이 자기 집에 방문을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집안을 일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기획실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의료원처하고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같이 협의를 해서 출산 도우미 제도를 대폭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실질적인 출산 도우미 자신이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이 돼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예, 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거리도 좀 생길 것이고, 또 이분들이 이제 거점식으로, 각 면이나 이렇게 읍면에 이렇게 골고루 출산도우미들이 있어서 가까운데 이렇게 자기 동네에 산모가 있을 때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을 아마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은 이 산모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좀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대체 우리 군에서만 이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지금 애들 출산 장려금 같은 거 우리 군비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출산 장려금 이런 거 다 군비로 해주잖아요. 그렇게 지자체마다 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100만, 200만 해주고 어떤 데는 1000만 원까지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해남군 같은 경우 1000만 원 해준다고 하는데 지자체 돈으로 1000만 원 해줘가지고 야 이거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을 줘도 이익이에요.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죠. 언론에서는 그런 비판도 해요. 출산 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장흥이나 강진 같은 데서 해남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그렇게 타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익일 것 같아요. 그 동네는 어쨌든 해남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해남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교부세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1000만 원 줘도 안 아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중앙정부 예산이 전혀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순수 100% 군비를 가지고라도 출산 도우미 제도라든가 이런 걸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 또는 엄마들이 혜택이 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예산은 충분히 가치 있게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부서지만 그쪽 밤수골 산림생태 문화체험관 그런 데 306억씩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출산 장려하면은 훨씬 더 우리 무주군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뭐냐면 신장 투석기예요. 신장 투석기 이야기를 했더니 뭐 우리 또 무주군의 실정이 어렵다 하고 무조건 무슨 이야기하면 다 어렵다만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그 영상을 시내에 있는 어떤 의사가 봤어요. 의사가 보고 전화가 왔어요. 군 단위의 신장 투석기가 없는 데도 있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의료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담당 의사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많이 갖춰야 되고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까다롭다더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간호사 한 명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 어렵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 듣고 나서 보니까 얼마 전에 TV에도 보니까 자가로 투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혼자 그냥 환자가 그죠?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는 이거 지금 보건의료원이 있고 개인 병원이 여러 개 있지만 신부전증 환자가 지금 한 50여 명 되죠? 우리 무주군에? 그런데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20명. 20명이요? 예. 본 의원이 그때 이야기할 때 뭐 한 50명 정도로 제가 기억이 잘못됐나요? 아무튼 이 신부전증 환자들이 투석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전이나 금산까지 가서 투석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의료사업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거 막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진짜 이런 게 의료사각지대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좀 지적이 되고 하면 경과라든가 후속 조치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른 전 부서 마찬가지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장 투석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이제 보건의료원에서 이것이 어려울 시 관내에 있는 의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무주 읍내에 있는 그 내과 의원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제 사업 관계로 해서 회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과에서 여기서는 이제 취급을 해야 되고 한데 지금 몇 개 의원을 저희들이 타진해 본 결과 본인들은 수용할 의사가 없다. 예.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그 환자가 어느 정도 또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환자가 꼭 자기 병원으로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그 환자가 또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맞는 이렇게 수액을 하다가도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 또 맞는 대로 옮겨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숫자가 얼마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투자할 그런 의향이 없다는 그런 이제 우리 의료원에서 시설을 우리 의료원은 다 공간도 있고 충분하잖아요. 우리 왜 의료원에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개인 병원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제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또 개인 병원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줘야지 되죠. 그냥 무조건 너가 해라 이런다고 안 하죠. 지금 수익성 부분 때문에. 그리고 개인 지금 내과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주사실 정도는 있지만 입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이게 투석하면은 장시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석 환자가 뭐 2-3명만 와가지고 투석한다고 누워있으면 다른 환자 못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죠, 이분들은. 병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의료원에서 해야 되고, 의료원이 아닌 일반 내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런 병실과 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